이번 동영상에서는 2025년 6월 19일 정부가 발표한 전국민 지원금에 대해 바로 알려드립니다. 이미 7월 1일 국회 행안위에서 추경안 의결이 완료되었고 7월 3일 본회의 통과하면 7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9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이 따로 필요 없으며 포인트 형태로 그냥 주소지에서 지급받으면 됩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지혜를 나누어 가길 원합니다. 전 국민 25만원, 저소득층은 무려 50만원, 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형식으로 지급됩니다. 이 영상 하나로 이해할 수 있게 가장 정확하고 가장 빠른 정보만 담았습니다. 이번 지원의 목적은 경기를 살리고 살림에 직접 도움 주려 한다고 정부는 기대합니다. 국민과에 모두 받을 수 있고 2025년 5월 말 기준 주민등록만 되어 있으면 됩니다. 단 해외에 오래 나가 계신 분은 제외될 수 있고 국내에서 쓰지 못할 경우는 빠집니다. 미성년자는 보호자가 대신 받고 자녀도 놓치지 말고 가족 전체 꼭 챙기세요. 7월 중순에 1차로 15만원 지급됩니다. 모든 국민 대상입니다. 8월 중순엔 10만원이 추가 지급되는데 소득 하위 90%만 해당되어 타상인은 30만원 플러스 10만원, 총 40만원 받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 플러스 10만원, 무려 50만원입니다. 인구 줄어드는 농어촌 거주자라면 각 구간별로 2만원씩 추가되어 최대 27만원, 52만원까지 받는 분도 있으니 거주지역 꼭 확인해보세요. 소득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위 10%면 추가 10만원은 못 받으며 차상위 기초수급자는 자동으로 확인되어 즉 신청 안 해도 정부가 다 알고 있어요. 이번 지원금은 따로 신청할 필요 없고 정부가 자동으로 확인해서 지급해줍니다. 지역에 따라 선불카드나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나옵니다. 각 지자체 상황에 따라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이 선불카드나 상품권은 동네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데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어서 많은 분들의 여러 궁금증에 대해 더 정보를 Q&A 형태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내 지역이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는 정부 공식 홈페이지 및 지자체 누리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받고 바로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급일로부터 약 4개월 안에 꼭 써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그러니 받은 날부터 바로 계획해서 쓰는 게 좋아요. 어디서 쓸 수 있을지도 궁금하시죠? 동네 마트, 시장, 병원, 약국, 식당, 카페 거의 다 됩니다. 하지만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 같은 곳에서는 사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가족 구성원이 따로 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민등록만 따로 돼 있으면 각자 따로 지급돼요. 미성년자 자녀는요? 보호자가 대신 받아서 함께 사용할 수 있어요. 기존 재난지원금과 뭐가 다른가요? 이번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을 더 촘촘히 나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분들에게 더 많이 돌아가고 농어촌 지역엔 추가로 더 챙겨주는 구조예요. 혹시 신청 안 하면 못 받는 건가요? 아니요, 자동 지급이라 대상자면 꼭 받게 됩니다. 단 건강보험료나 주민등록 상태는 정확히 돼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1차는 7월 중순, 2차는 8월 중순 지급됩니다. 혹시 받으면 세금 문제 생기나요?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비과세이니 세금 부담 없이 마음 편히 쓰셔도 됩니다. 소득 신고에도 영향을 주지 않아요. 상품권이나 카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바로 발급처나 지자체에 연락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잃어버린 뒤 누가 먼저 써버리면 그 사용분은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상품권 받은 뒤에는 꼭 본인 명의로 등록하고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누군가 대신 수령해야 할 땐 어떻게 하나요? 위임장이나 신분증 등 서류 미리 준비하면 됩니다. 어디에 쓰는 게 제일 좋을까요? 가족 외식, 병원비, 학원비, 식재료, 가전교체 등 실속 있게 쓰세요. 기간 내 안 쓰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한 넘기면 자동으로 소멸되니 꼭 사용하세요. 사용처도 업종 제한이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고요. 혹시 보이스피싱이나 가짜 문자 오면요? 정부는 절대로 개인 계좌나 비밀번호를 묻지 않으니 의심되면 꼭 지자체나 콜센터에 확인하세요. 지원금이 실제로 생활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소상공인 매출이 오르고 동네 가게가 활기를 되찾게 됩니다. 사람들이 상품권 받으면 근처 가게에서 바로 쓰니까 그만큼 지역 경제도 살아납니다.
특히 자영업자, 전통시장 사장님들에겐 정말 숨통이 트이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어려운 가정에는 생계비, 병원비, 교육비로도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어서 실질적이에요. 그런데 사용 기한이 짧다 보니 계획 없이 쓰면 후회하는 경우도 있어요. 필요 없는 물건을 충동 구매하기도 하니까 가족끼리 미리 어디에 사용할지를 상의해 두는 게 좋아요. 병원 진료비 및 학원비, 식료품 비용, 낡은 가전교체 등 실생활에 도움되는 데 쓰면 후회 없어요. 혹시 뭘 살지 모르겠다면 가족끼리 필요한 물품 리스트를 미리 적어보세요. 사용 가능한 업종은 꼭 미리 확인하시고 정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가게에 직접 물어보는 것도 좋아요. 상품값 모아서 부모님께 선물하신 분도 있고 아이들 학원비, 집안 수리비로 쓸 분도 많을 거예요. 단순히 쓸 돈이 생긴 게 아니라 가족을 위한 좋은 기회로 활용하신 거죠. 어디에 쓸지 고민된다면 생활비, 건강, 교육 등 꼭 필요한 곳부터 생각해보세요. 내 지역에 추가 혜택이나 이벤트가 있는지도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혹시 지원금 관련 이상한 문자나 전화 받으셨다면 절대 링크 클릭하거나 개인정보 입력하지 마세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지자체나 공식 콜센터에 전화해서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국회 심의나 본회의 통과 중에 금액이나 일정은 일부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추가 변경 사항이나 공지사항은 정부 발표나 뉴스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 여러분은 이 돈을 어디에 쓰고 싶으신가요? 가족외식, 부모님 선물, 병원비, 학원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혹시 더 궁금한 정책이나 영상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꼭 다뤄드릴게요. 지금까지 지혜로 시니어TV였습니다. 당신의 지갑과 마음이 모두 따뜻해지는 그날까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항상 지혜롭게 준비하는 시니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